근데 한국은 이제 이 코인 세계에서 좀 희귀한, 약간 신기한 엘도라도 같은 섬으로 불리거든요. 저 나라에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코인을 사주는. 네.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거래량의 한 10% 내외가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될거야 항성입니다. 오늘은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에서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 시장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도 제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권 안으로 이제는 진입을 해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면 가장 좋을까 했는데 김동환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또 간택을 받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사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지니어스 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작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제 스테이블이라는 단어는 워낙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인은 알려지기로 어떤 변동성의 대명사, 그렇죠.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이제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동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법정 통화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설계된 코인. 네. 그래서 컨셉 자체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한 개의 가치가 무조건 1달러를 쫓아가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일 수도 있고, 그게 기준이 원화일 수도 있고, 그렇죠. 유로화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환율이 변동하면 변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환율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리 생활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법정 통화 환율이랑 똑같이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스테이블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암호화폐, 대명사는 비트코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음흉한 화폐입니다. 음흉한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본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화폐라는 게 보통 지금의 어떤 이 사회에서 화폐가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면, 국가가 이 국토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화폐라는 거를 주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을 시키죠. 그러면 이 세 주체, 국민과 국가, 정부와 그리고 이제 영토 사이에 약간 이렇게 고리가 생겨요. 우리 배우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셋 다 역할이 있어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냐면, 가령 이 국가는 국민에게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국방 서비스라든지 복지라든지. 나는 이런 거는 지급하지 않을래. 대신에 그 국민들이 사용하는 경제력만 캡처해 오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불을 하는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경제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싶은 거군요. 그리고 뭐 이제 국가가 보통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럼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설득력을 엄청 발휘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요. 같은 비트코인 지금 성공했잖아요. 비트코인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나라 국가의 통화를 쓰다가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꿨겠죠.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력을 캡처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사이가 뭐냐 물어보셨잖아요. 비트코인은 이걸 숨기진 않아요. 너네 나라의 경제력을 흡입하겠어. 숨기지 않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숨깁니다. 그래서 음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이 개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이따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코인 발행사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력을 캡처해 오겠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이런 본질이 숨어 있네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 마크 하나 띄워야 되는데 네, 주의 띄우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고 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혼납니다. 이거는 이 본질 자체, 그 다음에 구조 자체, 생태계, 시스템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 생각에는 그 구조다라는 거죠.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떠한 화폐와 연동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만든 화폐가 하나의 코인이 1달러하고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연동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 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가요? 크게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담보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는데 이 담보금을 어떤 담보금을 예치하냐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현금 혹은 예금 혹은 미국 국채. 그래서 만약에 100억을 만약에 발행을 한다. 네. 100억어치 국채나 예금이나 달러 현금을 은행에 박아놓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1달러 아니던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네. 은행에 가면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 되니까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이게 1번 후보고 네. 2번 후보는 이 담보물을 법정 통화나 아니면 이런 어떤 국채 같은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재화가 아니라 네. 암호화폐로 담보를 잡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계열이랑 굉장히 친했던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다이. 예, 얘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걔도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심한데 네. 그러니까 담보물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이더리움을 담보로 받고 다이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겨서 다이는 과담보를 잡습니다. 마지막 3번 이 유형은 뭐냐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네. 얘가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내가 기가 막힌 알고리즘을 짰어.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담보금이 없어도 이 코인 한 개가 1달러 가치가 그냥 유지가 돼. 따라서 변동하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어. 네네. 이거 우리가 경험해봤죠. 그렇죠. 그 이제 유명한 테라 루나 사태에 네. 그게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은 그냥 달러를 사면 되잖아요. 굳이 달러를 사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음흉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 음흉하냐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각국에 보면 달러를 외환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네. 외환 규제가 있어요. 들어오는 달러는 막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왔던 달러가 나갈 때는 굉장히 빡빡하게 굴어요. 마치 우리가 현찰 얼마를 갖고 외국에 못 나가듯이. 못 나가게 하듯이. 하지만 들어오는 달러는 막지 않는다. 막지 않죠.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유학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좀 살아보시거나 한 분들은 다 이 공감하실 텐데 네. 한국에서 바깥으로 외화를 뺄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신고하셨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외국 자식 유학 가면 네. 유학 자금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쓰게 돼 있는데 생긴 건 주관식인데 양식이 네.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코인 투자 이러면 이제 돈을 안 내보내줘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겁니다. 얘는 달러와 똑같은 가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환 규제에는 안 걸리기 때문에 왜 음흉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음흉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잘 이제 작동을 했죠. 2017년, 18년 이때부터 이제 좀 붐이 일어서 지금 거의 코인 거래의 한 80-90% 이상은 법정 통화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래소도 사실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래소가 아니라 바이낸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굳이 비유하자면 세계 뭐 어디 공해상에 둥둥 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입금을 해서 거기서 코인 거래와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또 빼고 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러면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CBDC 네. 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개념은 지금 어떤 건가요? 그게 바이낸스인가요?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예요.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CBDC입니다. 지금 그 CBDC는 사실 뭐랑 비교가 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교가 돼요. 네. CBDC 자체가 디지털 통화고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통화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CBDC는 국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에요. 민간 발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터지면 국가가 보증 안 해줘요.
CBDC에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저떻게든 국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게 되겠죠. 요 차이가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게 CBDC가 사실은 힘을 좀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CBDC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떤 누가 친구겠어요?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통화니까. 은행 언저리에 있는 애들이 이 CBDC의 친구들이에요. BIS라든지 이런 이제 국제 기구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다 이제 이쪽 편이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금융의 어떤 유통이나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은행 중심으로 짜왔기 때문에 네. 이 질서가 익숙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 당연히 중앙은행이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디지털 통화인데? 이 사고방식인 거고, 이게 사실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BIS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CBDC 프로그램 중에 엠브리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주축으로 참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고, 네. 한국은행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난 CBDC 싫은데? 금지시킬 건데? 네. 그리고 지난주에 금지시키는 법안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게 지니어스 액트인가요? 지니어스 액트가 같이 통과된 법 중에 네. 연준이 CBDC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아. 되게 웃기죠. 근데 왜 트럼프가 싫어하냐면 네. 미국은 연방제국가잖아요. 네. 연방제국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설치는 꼴을 주 정부들이 좀 눈꼴 사나워하는 정서가 있어요. 있죠. 공화당은 그게 좀 심해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통화다 보니까 이거 해서 깔아놓으면 연준에서 다 우리 사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공포가 일단 있었고, 네. 두 번째로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CBDC 체제가 아닌 체제, 우리가 이제 현의상 스위프트 체제라고 할게요. 네.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망이 스위프트니까 스위프트 체제에서는 달러가 상당한 힘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엔화에서 원화로 바뀔 때도 어떤 때는 달러를 중간에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존재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제 이 CBDC를 하게 되면 이거 디지털이거든요. 네. 달러 중간에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걸 간파한 거죠. 이놈들 보게? 이래가지고 똑똑하긴 하네요. 똑똑해요, 트럼프. 그래서 이제 우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 한 거죠. 이게 트럼프의 평소 보여지는 그 인성, 태도, 성격 이런 거랑 되게 잘 맞아요. 이거 민간에서 해서 발행 막 시키려고 지금 지니어스법 통과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CBDC를 금지하는 법과 지니어스법은 일종의 연계가 되어 있는. 그렇죠.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지금 디지털 화폐 질서를 첫 판을 짜는 작업인데, 네. 다른 나라 CBDC를 미국 상업은행조차 촉수 엄금 잠가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큐 날린 거예요. 네. 이닛이 날린 거고, 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왕창 찍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그 나라 경제력을 흡수해 오겠다. 이게 이제 붕인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엄청 늘어나죠. 그러니까 달러의 통화 자체도 늘어나지만 네. 영향력 자체가 엄청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이 달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국채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담보를 잡는 게 국채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네. 나도 돈 쓰고 싶어. 근데 전임자 바이든, 재무장관 옐런, 코로나라고 그냥 돈을 그냥 팡팡 써가지고 다 풀었네. 네. 내가 쓸 돈이 없네? 그렇죠. 이런 게 어딨어. 나 대통령인데. 네. 그럼 이제 돈을 쓰려면 돈을 찍어야 돼요. 근데 연준이 안 찍어줘.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팔아야 사실 트럼프는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아까 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 했죠? 국채를 담보로 잡는. 예금, 현금, 국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면 될수록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 이게 매직 같은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막 그 롤 같은 거 볼 때 네. 페이커의 플레이가 기가 막히잖아요. 네. Q 해서 E 걸고 네. 군까지 딱 쓰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진짜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달러가 되는 거죠. 약간 달러 그 자체가 디지털화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음흉하게 옷을 그렇죠. 입은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음용한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짚으면, 네. 말했잖아요. 이거 민간 발행이라고. 네. 이 아까 연계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의 경제력을 막 이렇게 갉아먹다가 사고가 나서 터져요. 그럼 내 책임이 없는. 책임이 없어요. 좋죠. 너무. 좋아요. 이게 미국인이라면 너무 좋은 변화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를 기축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미국과 같은 전략을 따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과 같은 전략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복제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를 기준으로 발행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왜 사? 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똑같은 문제를 그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죠. 이거 발행하면 누가 써?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이 CBDC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 은행들 뭐 드림팀 짜가지고 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시범 사업을 했어요. CBDC를 돌려보는 시범 사업을. 근데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이게 같이 갈 수 없어요. 한하늘에서. 네. 하나늘에서 같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격상. 그렇죠. 네. 같이 가도 되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이미 말하자면 주무기관으로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정부가 출범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국회에서도 법안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네. 그러면 CBDC 잠깐 접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죠?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들은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불만이 많아요. 한국은행.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비롯해서 네. 기자들이 계속 만날 때는 물어봐요. 네. 되게 악취미라고 저 생각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우려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인데 왜냐하면 네. 지금 한국은행이 CBDC를 중단시켰어요. 추진하다가. 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 만들면 네. 한국에는 디지털 플러스 화폐 모시기 같은 그 속성을 가진 물건이 없어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지금 이제 바이낸스 같은 데서 거래할 때 업비트나 빗성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을 하고 거기서 이제 USDT나 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넘어가서 거래하거든요. 네. 근데 이 흐름 자체가 돈의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추적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상태에서 디지털 뭔가로 기능할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편하니까 이걸 계속 써버리게 되게 된다고 하면 원화 사용하는 원화 생태계가 천천히 침식됩니다. 잠식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노리고 있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가령 지금 이 지니어스 법 보면 크게 사업자가 두 종류예요. 은행 사업자 그리고 비금융 사업자가 있어요. 네. 이 비금융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네. 이런 곳들이고 메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결국에 저는 애플, 구글, 메타 다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안 될까 유튜브 돈 받으시잖아요. 네. 그거 구글이 달러 계좌로 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어. 이제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드릴게요. 수수료도 얼마 안 나가고 좋아요. 그럼 받잖아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주면. 그렇게 주면 네. 그거 국세청에 안 잡혀요. 나가도 되나?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네. 편리를 따라서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예 없다. 그러면 더 이 잠식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일로 내세요. 그리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뭐 무역 대금 결제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준법 정신이 뛰어난 시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되는데 네. 아예 이 네트워크 자체가 없어버리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죠. 이거 누가 써?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제가 어디 이제 공중파 네. 매체에 나가서 여기까지 아,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돼. 저희는 네. 이제 또 네. 심도 있는 얘기를 그렇죠. 이게 해봐야 이제 저의 됩니다. 목표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막으면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가 있냐? 못 막아요. 아니, 이거는 규모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생각을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 어떻게? 우리도 털러 가야 돼요.
원화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우리가 이제 먹힐 거잖아요, 이만큼. 먹힐 거면 저기 가서 따먹어 와야죠. 새로 뭔가를 가져와야 돼요. 딴 데 가서. 네. 없던 걸 팔아야 돼.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약한 사람 같은데? 아니. 그래서 원래 한 가지는 정석적인 솔루션이 있어요. 네. 원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거래를 위해서 발명된 거고 지금도 코인 거래가 압도적이에요, 사용량이.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이 코인 세계에서 좀 희귀한 약간 신기한 엘도라도 같은 섬으로 불리거든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저 나라에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코인을 사주는 네. 그죠? 코인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심지어 외국의 코인 시장에서도 한국의 시세를 유심히 보잖아요. 아, 그럼요. 한국 뉴스가 그래서 잘 팔립니다. 네. 외국 매체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나온 통계가 하나가 있어요. 네. 국가별로 사용자 통계를 냈는데 거래량의 한 10% 내외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한국 국적인데 네. 한국에 파생상품 거래소가 없어서 9천을 떠돌듯이 바이낸스 같은데 이제 되게 위험하게 USDT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잘 모르면서 가서 롱숏 해가지고 또 거기서 돈 꼴고 막 그러는 사람이 이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다른 이제 마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런 투자. 상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오로지 현물 거래만 되니까 그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민간에 주면 너무 큰 사실 혜택이에요. 그냥 민간 기업한테 이걸 몰아주게 돼요. 네. 그래서 관이랑 민이랑 합작해서 파생상품 거래소를 한국에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열로 떨어뜨릴 수 있고 이 파생상품 거래소의 핵심은 거래량 이 유동성이거든요. 네.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 이미지가 있고 지금 보면 최근에 코인베이스라든지 네. 이런 데서도 파생상품 거래소를 엄청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사실 현물 거래도 많이 쓰이는데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포지션 잡는 데 증거금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의 거래량으로 치면 현물 거래소에 많으면 5배, 더 많으면 뭐 8배 정도가 지금 거래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파생상품 거래소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소를 하나 딱 만들고 열어주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한국 사람들도 거래하고 외국인들도 오세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이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아마 일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2017년에 그걸 봤거든요, 이미.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막 50% 가고 이럴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 거래소는 이제 수수료 기반 장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쓸수록 좋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코인 거래 많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어요. 가령 뭐 국민연금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한국이 잘하는 게 있어요. 네.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거. 뭐 인공태양도 있고 뭐 많지만 네. 요것도 일종의 국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풀이 많다는 것. 예, 이 약간의 이 광전사들이 네. 국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음용한 눈으로 보지 말고 이들을 이용하자. 이용해야죠. 이게 네. 국가 자산인데. 네네. 그래서 요런 이제 체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1번 후보. 그리고 이 얘기를 대부분 싫어해요. 왜냐하면 파생상품 거래소, 뭐 네, 선물, 뭐 옵션 막 이러면 이제 약간 투자에 망하는 길이다. 그쵸. 그런 이거 식으로. 막 위험한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그래서 제가 또 개발한 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제 수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한국이 의료 기술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또 굉장히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너무 훌륭한 제도가 너무 훌륭한 있죠.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의료 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이 박살난 나라들한테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을 고치고 싶으면 한국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이 전용 병원과 전용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숙소 이런 것들이 여기 구비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로 파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제가 어디서 착안했냐면 여기 이제 신사동 가면 성형외과들이 그 그리고 패키지로 하죠. 낮에 이제 맥도날드 가면 다 돼 있죠. 다 그냥 약간 미라야. 붕대 막 철철 감으신 분들이 햄버거 먹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진짜 독특하다. 한국이 플라스틱 서저리 실력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네. 근데 실제로 좋대요. 네.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서 느꼈던 게 한국만큼 이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나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수술을 시키고 수술하면은 한 2달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달 눕혀놓고 호텔비 받고 2달 동안 또 먹는 거에서 받고 의료보험 가입시키고 네. 이 모든 과정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거죠.
아.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술비 하면 약간 목돈이니까 달러를 갖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리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원래 아픈 사람이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료보험을 가입하겠어. 외국인 의료보험을. 그리고 아플 때마다 여기 가서 좀 해야겠어. 그리고 이게 이제 확산되면 요양 비슷한 것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하나를 구축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예시를 의료로 들었지만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을 그냥 똑같은 것도 하면 돼요. 잘 돼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찾아서 또 똑같이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 체계에 넣어버리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기본 루틴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접근하지 않았던 거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털어오자. 손쉽게. 사실 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은 이미 과포화 상태여서 수도권으로 이 사람들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실 지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쓰려고 하면 인천공항에서 다이렉트로 고속철 같은 거나 깔든지 네. 아니면 있는 고속철에 어떻게 이어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지방 발전하는 그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많아지면 사이드 이펙트로 생기는 효과가 뭐냐면 전쟁 위험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 환자가 많으니까. 네, 외국인 환자가 많으니까.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VIP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우려되는 게 그렇게 보면은 약간 상업성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의료 혜택이라는 거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삶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 있는 자만 더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위한 병원들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에.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서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면 중국보다도 한국이 그 산부인과에서 사망하는 아기들의 비율이 높아요. 중국보다 한국이요? 한국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 대상 병원 자체에 당연히 산부인과 있을 거고 하이테크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 그 지역에 거점 병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싹 붙이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내국인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사실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병원이에요. 내려갔는데 아프면 답이 없다. 그렇죠. 그게 무조건 서울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심지어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대도시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여차하면 서울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SRT 수서역 있잖아요. 네. SRT 수서역이 거의 만석이에요. 항상 만석이죠. 네.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 다 글로 와서 뭐 삼성병원 이런 어. 동에 있는 데 가던가 아니면 서울의 다른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셔틀도 거기도 돼 있고 셔틀도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심지어. 네, 있으니까요. 아, 이런 방식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게 사고방식을 글로벌리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까놓은 여러 가지 난장판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방어선이 깨져버리기도 했죠. 그게 지금 이제 좀 재조정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이 대응이 안 돼요. 되니까. 네, 대응이 안 돼요. 네, 일단 필요한 건 저는 있긴 있어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쓸모와 이걸 만들지는 다 같이 고민하면 좋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투자자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는 기회가 네. 아마 정부에 제안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 엄청 많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치명적인 단점은 발행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준비금을 맡아주고 있는 은행이 터져버리면 그냥 같이 터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실리콘밸리 예, 알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때 다 돈 뽑으러 가고 네. 기업들 그러면서 연쇄 파산하고 텔레그램 막 오고 야 네. 너 빨리 돈 빼라 막 텔레그램 저도 3개인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때 이제 USDC라고 하는 시가총액 2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준비금의 일부를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파산되는 바람에 이게 패깅이 깨져가지고 원래 1달러 한 개, 근데 한 개가 0.88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클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의 부실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발행사가 은행 라이센스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거꾸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서클도 달라고 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신탁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네. 줄지 안 줄지는 좀 모르는데 이거는 사실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기는 하죠. 당연한 거긴 하죠. 네.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삼성전자에서 그 벤더사들에게 뭐 결제하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용도가 생기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라면 삼성전자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행이 터지면 이 폐기 깨지는 손해를 삼성전자가 입게 되니까. 여기서 오는 수수료 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삼성의 은행을 쥐어준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문제점, 주의할 점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금과 옥조로 여겨왔었던 어떤 사회적인, 좋게 얘기하면 미풍양소, 네. 나쁘게 얘기하면 고정관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산분리인데, 그쵸. 금산분리 같은 것도 지금 깨지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경제 체제로 우리가 이제 진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든다는 것에 신호탄이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많이 바뀔 건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쪽을 조금 더 높게 보시나요? 사실 투자 성향이 약간 좀 비관적인 거를 좀 우선 생각하게끔 설계가 된 인성이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스테이블 코인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미래 같은 경우가 좀 더 다가오긴 해요. 지금 생각이 얼른 들긴 하는데, 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국면에서 대처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이게 이론대로 실행이 쉽지는 않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착착착착 넘어가면 다 미국이 이제 짱 먹을 것 같고 세계 다 지배할 것 같지만 실행 능력이 과연 걔네가 받쳐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쫄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우울한 미래는 그냥 전 세계 통화가 다 달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간 달러의 약간 식민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는 미래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어떤 변화가 중간중간에 이제 제동이 걸릴 수가 있죠.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경제 위기라든지.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안 되겠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거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일 수도 있죠.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괜히 막 제일 안 좋아했는 거는 쫄아가지고 캐대원 보셨어요? 네, 캐디언 맞죠. 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네. 근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캐대원을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네. 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국뽕 애니메이션 만들었네 이랬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아. 우리가 세계에서 통하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걸 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을 안 했다 뿐이지, 지금 오히려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대가 온 걸 수도 있다. 아, 네, 이렇게 오늘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사실은 뭐 오늘 한 이야기들이 뭐 투자를 해라 막 이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과 이것들을 제도화하려고 있는 노력,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덕분에 이 경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이만큼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뿌듯하네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항상 과학을 다루는 분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될 과학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거기서 그런 것도 해?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또 오늘 와서 얘기해 보니까 네.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 될 과학 항성 원더프레임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